3.2.4는 전공의 개념. 왜냐하면 이게 그 평소에 잡담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게 강의를 녹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 중간에 이렇게 그 잡담이 들어가면 편집도 좀 어렵고 괜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말실수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잡담을 못 하고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 와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 이제부터 3.2.4는 전공의 개념입니다. 이러면은 이제부터 Q 사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편집할 때. 자 3.2.4는 전공의 개념, 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실리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실리콘 혹은 이제 그룹 4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4족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족 원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실리콘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가전자가 총 4개가 되고 그 4개가 서로 공유결합을 이뤄서 격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4족 그룹 4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실리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실리콘들이 다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의 격자 구조들은 3차원적이지만 우리가 2차원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편의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지 이렇게 빈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빈자리. 지금 플러스가 된 거는 뭔가 차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빈자리예요. 빈자리. 전자가 없는 그런 빈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빈자리가 됐을 때 이 빈자리를 우리가 전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공. 그럼 왜 빈자리를 전공이라고 할까? 전공, 홀이라고 할까? 구멍이라고 할까? 그냥 차라리 전자가 없다. 그냥 전자가 없는 그런 상태. 그냥 전자가 없다라고 하면 노 일렉트론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하나의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홀 혹은 전공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우리가 더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런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빈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공유결합이 하나 끊어져 가지고 혹은 처음부터 공유결합이 이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비어져 있는 자리가 있다라면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 있는 전자 결합쌍들이 하나 끊어져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메우게 돼요. 이렇게 메우게 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럼 여기가 또 이렇게 비어진 자리가 돼요. 비어진 자리가 되고 이 비어진 자리를 또 어떤 결합 본래 되어 있던 전자 중에 전자 하나가 와서 채우게 되고 또 이쪽 자리가 비어진 상태가 됩니다. 자, A부터 C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주체가 누구냐면 전자예요. 전자가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살펴보면 A에서는 이 중간에 있던 실리콘의 어떤 결합 하나가 끊어져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고 두 번째 B에서는 이쪽 결합해 있던 전자 하나, 이쪽에 실리콘에 결합해 있던 전자 하나가 끊어져서 여기로 또 이동했습니다. 라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자로부터 나온 결합쌍들이 분리돼서 그 빈자리를 채워준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전자가 아닌 비어진 자리라고 생각하면 비어진 자리가 이 친구가 여기에 있었는데 비어진 자리가 두 번째로는 가운데로 이동했고 세 번째로는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이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주체가 계속 비어있는 자리 입장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자리를 계속 트래킹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쪽에 있었던 전자 하나가 퉁 튕겨나가서 어딘가를 메우게 되고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 전자 하나가 또 그 자리를 메꾸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겠죠. 공기 중에 물방울이 하나 있어요. 자, 공기 중에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 있는데 물방울의 이동이 이제 위에서부터 낙하를 하고 있어요. 물방울이. 그래서 물방울이 있다가 물방울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속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빗물인 거죠. 빗물. 자, 그러면 요거를 볼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 보냐면 공기에는 집중해 보지 않고 우리는 물방울이 주인공이죠. 물방울.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공은 물방울인 거예요.
그런 물방울이 주인공인 또 다른 녀석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물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상태죠, 물이. 그런 상태에서 어디선가 날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공기방울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 있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공기방울. 자, 공기방울이 채워졌습니다. 이 공기방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기포가 위로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자, 이거를 물방울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면 어디선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포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선가 물방울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되고 그 빈자리가 또 여기에 이렇게 자리가 있는 거야. 이 자리를 또 채우기 위해서 어디선가 사방에 있던 물방울 중에 이 물방울이 이 자리를 채우고 그 빈자리가 또 이렇게 되고 또 사방에 이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물들이 이동해서 여기를 차리고 또 빈자리가 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물속에 공기방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딱 보면서 아, 공기방울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공이 이제부터는 공기방울이 되는 거지. 얘의 이동을 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고 다 그냥 공기방울의 이동으로 설명하죠. 사실은 그 공기방울이란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 공기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공기방울이라는 형태로서 가상적인 무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가상적인 어떤 기체를 하나의 어떤 형상화를 시켜가지고 이동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전공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실제로 전공이라는 어떤 그 원소 혹은 이 원자를 구성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진 않지만 공기방울도 물론 공기방울 안에는 또 대기 분자가 있는 구조긴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빈자리인데 우리가 공기방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걔네들을 하나로 어떤 거동을 생각해 보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자 양의 전하를 띤 어떤 무엇인가는 우리가 양성자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데 전자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하나의 그 양의 전하라고 생각해주고 그 양의 전하가 비어진 상태, 그러니까 전자가 비어진 그 상태가 공기방울처럼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개념들을 전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가전자가 전도대로 올라갈 때 양의 전하를 띤 상태다라고 하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 많이 그린다고 그랬죠. 컨덕션 밴드에서 가장 낮은 EC, 밸런스 밴드에서 가장 높은 EV, 이 사이는 에너지 갭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상태에서 전자들은 대부분 다 여기 채워져 있어요. 가전자들. 얘네들은 속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약하게 속박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 이렇게 뛰어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전자하고 여기에는 플러스 하면서 양의 전하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비어진 이 양의 전하를 이 비어진 여기 양의 전하가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홀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전공.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플러스의 홀이 이동한다. 폴이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 홀이라는 애들은 뭐냐면 양의 전하를 띤 애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양의 전하를 띤 어떤 캐리어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택배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고 택배 차량 위에 운반하는 애가 뭐가 되냐면 전하가 되는데 얘는 E를 운반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전자 같은 경우는 택배 차량이 있는데 운반하는 요 전하량이 뭐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전자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드리프트 전류밀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드리프트 전류밀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J는 Q, N, V, D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했고 혹은 반대로 또 Q 해놓고 얘네들을 평균적인 애들을 계산하지 않고 개별적인 애들을 계산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앞에서. 근데 이 Q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는 살펴보면은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채워진 가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가전자대 아까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EK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모습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는 그냥 이쁘진 않지만 여기가 EC고 여기가 EV라고 했을 때 여기는 다 차 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차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의 전자들이 어디 있다라고 했냐면 아래쪽 EC에 있다라고 그랬고 그림으로 그릴 때도 여기에 있다라고 했죠. 여기 있는 애들이 어쨌든 이 전자들이 만약에 뭔가 어떤 필드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필드에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하나의 어떤 전자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이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Q는 마이너스 2네 그리고 얘네들의 속도들은 VI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채워진 가전자에 대해서 결정된 어떤 그 전류를 계산하고자 한다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해 보면 이런 애들 이렇게 다 차 있는 애들들 중에서 빈자리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어. 빈자리가 생기고 빈자리가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밸런스 밴드 가전자대에서 이 가전자대에서 발생하는 어떤 전류 밀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비어 있는 것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비어 있는 거는 개념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고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밀도 그리고 걔네들이 운반하는 양은 마이너스 2에서 그렇지만 막상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한 60명이 있다라고 하면 60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엇인가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석 학생이 한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60명으로 계산한 다음에 참 결석한 학생들이 있었지 라고 해서 결석한 애들 비어진 부분에 대한 비어진 부분에 의해서 운반되는 전자의 전류량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양을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빼주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전류 밀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전류 밀도가 나와. 그런데 걔네들이 마이너스 2를 빼주는 개념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서로 플러스가 돼서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2를 빼주는 구조였어요, 본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차 있다고 계산하고 다 찼다로 계산 후 비어 있는 전자들의 전하 운반량을 빼주는 거야. 양을 제거죠. 왜 비어있는 애들이 발생하느냐? t = 0k 이상에서는 어쨌든 위로 올라가 있을 거니까 분명히 비어있는 애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애들을 빼주는 거야. 자,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EK 그래프를 이제 설명하면서 어떤 속도 다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차 있는 거는 분명히 서로 이게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K 값을 생각해서 K가 양인 쪽이 있고 K가 음인 쪽이 있었는데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양과 음으로써 서로 상쇄가 돼요. 양쪽으로 그 K가 양인 방향, K가 X인 방향, KX라고 생각해주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성분들과 이쪽 방향으로 서 있는 성분들이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순 전류 드리프트 양은 제로가 돼.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0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삭제를 해버릴 수가 있어. 삭제를 해버리고 남는 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비어져 있는 것들만 계산해주면. 그런데 얘네들은 본래는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VI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빼준 거 요만큼을 빼줘야 된다라서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 2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J는 Q 뭐 시그마 VI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거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제가 전공이라는 얘기를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전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얘네들을 표시하게 되면 플러스 2라는 존재가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마이너스 2를 갖는 전자 말고 플러스 2를 갖는 어떤 비어진 애들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걔네들만 계산을 해서 걔네들이 공기방울인 것처럼 계산해서 걔네들이 뭔가를 운반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식을 보고 이게 홀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홀 전공. 그래서 이 홀을 택배 차량에 짐을 실는데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전자의 전화만을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개념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만큼을 운반하는 어떤 양의 존재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존재를 우리가 홀이라고 표현해주고 전공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